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에 부모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지원금과 감면 제도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보시면 최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놓치면 그냥 사라지는 혜택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9월은 특히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여름철 전기요금을 소급해서 감면받을 수 있고, 겨울 난방비를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연말에 받을 장려금 신청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거든요. 또 올해는 상생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소비지원 정책까지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 이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려금은 5월에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깜빡하거나 소득신고가 늦어져서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9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라는 제도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정기 신청에 비해 10%가 깎여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만 원 받을 수 있던 분은 90만 원만 받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드려보면 10% 줄어드니까 안 할래 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90만 원을 놓치는 게 더 큰 손해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72세 김정순 어르신은 편의점에서 한 달 80만 원 정도 벌고 계셨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지만 9월 기한 후 신청으로 결국 108만 원을 받으셨어요. 12만 원 줄어든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이 돈으로 올겨울 연탄 사면 충분하다 하시더라고요. 자격 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또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앱이나 홈택스에서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도와줍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가족이 함께 계좌 등록을 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실수가 오래된 계좌를 등록하거나 계좌 자체를 빠뜨려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보통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지급되기 때문에 겨울 난방비나 명절 용돈으로 딱 맞는 시기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하면 겨울 난방 쿠폰, 여름 냉방 쿠폰 같은 겁니다. 예전에는 여름 얼마, 겨울 얼마 이렇게 나눠서 지원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연간 총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을 보시면 꽤 큽니다. 1인 가구는 연간 약 29만 5천 원, 2인 가구는 40만 7,500원, 3인 이상 가구는 49만 3천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사시는 가구라면 겨울 난방비나 여름 전기세에 쓸 수 있는 돈이 40만 원 넘게 지원되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10만 원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훨씬 커졌습니다. 사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 있고, 둘째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서 연탄이나 LPG 충전소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0세 김할머니는 작년 겨울 난방비가 28만 원이 나와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 두셔서 겨울에만 12만 원 넘게 지원받게 됐습니다. 결국 본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죠. 작년처럼 보일러를 아껴 틀지 않고 따뜻하게 살 수 있겠다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가능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9월 안에 신청해야만 겨울 지원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늦으면 올해 겨울은 혜택이 안 될 수 있으니 꼭 부모님께 챙겨드리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전기요금 감면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복지 할인 제도인데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인 이상 대가족, 그리고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감면 폭은 유형마다 조금씩 다른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달 최대 16,000원, 차상위 계층은 8,000원, 장애인 가구는 16,000원, 국가유공자도 16,000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족은 인원수에 따라 할인이 달라지고 생명유지장치 가구는 전기요금의 최대 30%까지 감면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 이동수 어르신 댁은 올해 여름철 전기요금이 13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지 할인을 신청해서 16,000원이 감면되니 11만 4천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한 달만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1년으로 따지면 20만 원 가까운 절약이 되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소급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9월에 신청하면 8월 여름철 전기요금도 일부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한 달에 에어컨을 많이 틀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뒤늦게라도 감면받을 수 있는 거죠.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한국전력 고객센터로 전화해도 되고 한전사이버 지점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은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가족이 같이 해드리면 훨씬 수월합니다. 네 번째는 지방세 환급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거의 모르고 지나가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내다 보면 과오납이나 이중납부가 생기는데 자동으로 다 환급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환급금이 그대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거죠. 사례를 들어볼게요. 경기도에 사는 70세 박어르신은 예전에 차를 팔았는데도 자동차세가 그대로 부과돼서 몇 달간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전혀 모르고 계셨죠. 아드님이 구청 세무과에 확인하러 갔다가 9만 원 환급가는 금액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내 돈인데 몰라서 못 받았다며 허탈해하셨죠. 환급금은 보통 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많지만 여러 해 쌓이면 3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를 자동이체로 내시는 분들은 중복 납부가 자주 발생하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 24에서 본인 인증 후 지방세 환급을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전국 공통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직접 주민센터 세무과를 방문해서 확인해도 되고요. 부모님 명의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생지원금입니다. 상생지원금이라고 해서 상생페이백이라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이 제도는 요일제 같은 게 아니고 작년보다 내가 카드를 더 많이 썼을 때 그 증가분의 20%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환급은 현금이 아니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나오는데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에서 쓸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부모님이 9월에 카드로 50만 원을 쓰셨는데 올해 9월에 70만 원을 쓰셨다고 해보겠습니다. 늘어난 20만 원의 20%, 그러니까 4만 원이 상품권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한 달에 최대 10만 원, 3개월이면 총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최어르신 사례를 들어보면 매달 마트에서 생활비로 40만 원 정도를 쓰셨습니다. 상생페이백 기간 동안 작년보다 20만 원을 더 쓰게 된다면 4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거죠. 쓰던 돈 그대로 쓰면서 상품권까지 준다니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네라고 하시더군요. 다만 주의할 점은 이 환급이 모든 업종에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은 가능하지만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니 이 점 꼭 챙기셔야 합니다. 9월에 꼭 챙겨야 할 제도는 5가지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겨울 난방비를 대비하는 에너지 바우처, 여름철 전기요금 감면, 숨어있는 지방세 환급,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상생지원금까지. 이 중 하나만 놓쳐도 수십만 원이 그냥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모님 계좌나 세금 내역을 함께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부모님께 꼭 필요한 정보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